안녕하세요, 슈일입니다. 루카 돈치치라는 유러피안 선수, 서르비아 선수죠. 제가 기억하기론 그러니까 아주 센세이션인데요. 작년 루키 시즌 때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많이 비교를 당하고 있죠. 뭐 매직 존슨, 르브론 제임스의 그 초창기 시절이랑 비슷한 스탯을 쌓고 있다. 뭐 그런 등등 40득점 트리플 더블 할 수 있다는 거. 그 친구를 보자면은 키가 르브론 키고, 그리고 움직임은 요즘 핫한 하든이랑 득점 방식은 되게 비슷하죠. 유로 스텝 같은 거 하고 스텝백 같은 걸 하면서 어, 르브론 키니까 뭐 충분히 뭐 덩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되게 좋은 뭐 버티컬 점프 뭐 점프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친구거든요. 뭐 그렇게 탄탄하긴 한데 뭐 힘으로 누굴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되게 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유럽에서 되게 훌륭한 선수였는데 NBA 와서는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외의 경우가 이제 마누 지노블리나 그런 선수, 토니 파커 그런 선수인데 돈치치는 또 패싱이 아주 좋죠. 시야가 좋고 침착하고 매직 존슨이랑 비교가 되기도 하죠. 근데 좀 더 안정적이면서 슛이 있죠. 매직 존슨은 슛을 못 쐈잖아요. 루비오나 내시 같이 시야가 좋은데 하든 같은 좀 크래프티한 득점 방법까지 있으면서 트리플 더블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리바운드까지 그 비집고 그 사이에서 빅맨들 사이에서 딴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지금 이슈는 돈치치가 이슈라기보다 뭐 우선 돈치치에 대해서 비평을 얘기를 하자면은 사람들은 뭐랄까 수비가 좀 약하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에 득점력 있는 선수, 뭐 커리나 하든 같은 선수들 중에서 그렇게 특출난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수비는 거의 버리고 공격으로 가는 농구잖아요. 요즘에 개인기나 팀 뭐 전술 같은 게 하도 뛰어나서 이제 막기는 힘들다 보니까 뭔가 수비라기보다는 좀 아웃스코링 같은 거를 많이 하는 분위기니까 그거는 이제 비평이라면 비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크게 흠잡을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돈치치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NBA에서 최고 선수가 흑인 선수도 아니고 미국인 선수도 아니고 유럽 선수라는 거. 근데 그 진화라기보다 그 변화라기보다 그 체인지 오버에 대해서 많이들 의아해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데 2004년으로 거슬러 가 보면은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에덴스였나? 그리스에서 했었구나 그때는. 예. 거기서 드림팀 국가대표로 NBA 슈퍼스타들을 몰아서 보냈는데도 동메달 땄잖아요. 아이버슨도 있고 빈스 카르도 있고 다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럽 농구가 유럽 선수들이랑 유럽 팀들은 주제 파악을 하고 미국 농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만의 아이덴티티란 특색을 잘 찾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지노빌리가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맹활약을 했지만 뭐 지노빌리가 무슨 50득점하고 뭐 16리바운드 잡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팀 케미스트리가 좋고 그 팀 선수도 좋았고 그리고 미국이 워낙에 팀이 개판이었죠. 따로국밥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조던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클 조던처럼 정말 그 뭐랄까 그 몸 탄력이 그 넘치는 스프링 같은 몸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부딪히면서 득점할 수 있는 몸을 막 비틀면서 누구를 뛰어 넘어가지고 덩크를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랄까 좀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 더 화려하게 그런 선수들을 보다 보니까 크고 빠르고 센 선수 그런 운동 능력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해 선수도 거기에 맞춰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흑인 선수들이 그런 뭐랄까 그 이게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스포츠별로 뭔가 좀 신체적으로 돌연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다르게 좀 진화가 되거나 그 발달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 내력이 있잖아요. 뭐 한 두세 대 건너가지고 운동선수 집안이면 그만큼 잘하고 뭐 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라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영 선수인데 아, 남다른 뭐 그 발목에 관절이 조금 다르다든가 그런 게 있듯이 뭐 마이클 조던 같은 예를 들면 정말 큰 손이 있고 갑자기 키가 컸고 그 당시에는 한 40인치 점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1m 10cm 넘는 그런 점프력은 정말 듣지도 못한 그런 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선수들이 NBA나 미국에서 선수들은 뭐 백인 선수들까지도 뭐 1m 넘게 뛰고 그런 거 거의 뭐 기본이니까 그런 쪽으로만 이제 발달된 거죠. 미국에서 선수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뭐랄까 그 계속 그런 식으로만 농구를 했잖아요. 흑인 선수들은 뭔가 인요 페이스 덩크하고 누군가를 뚫고 속도로 제압하고 그런 농구를 했었고 백인 선수들을 보면은 그런 거보다 이제 타이밍이나 페이크나 뭐 기본기 같은 걸로 레리 버드나 뭐 제리 웨스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뭔가 누구를 넘어서 덩크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농구를 해서 그좀 터프하게 하고 이제 기본기 충실하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백인 선수들이 그러니까 백인 선수 왜 백인 선수 문제가 나왔냐면은 어, 유럽 선수가 아닌 순수 미국 백인 선수가 한때 그 제리 웨스트라고 되게 NBA 거물이죠. 그분이 지금 그 레이커스의 다이너스티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었고 골든 스테이트의 다이너스티를 만드는데도 그 아키텍트 건축가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클리퍼스도 어, 제리 웨스트가 완성한 팀이니까 그만큼 이제 믿을 만한 소스거든요. 제리 웨스트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백인 선수들 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 이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당시가 한 2010년대, 2010년 좀 지났어요. 그때가 NBA가 순수 미국 백인 선수가 뭐 3% 되나 그런다고 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뚜렷하게 활약하는 선수는 없잖아요. 뭐 골든 헤이워드 정도나 될까? 대부분 유럽 선수들이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제리 베스트가 한 말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시점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흑인 선수들을 따라잡으려고 그 흑인 선수들 매뉴얼대로 계속 몸을 키우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그쪽 집안 사람들보단 이쪽 분들은 더 늦게 시작했잖아요.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만큼 따라잡기 힘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세대를 거쳐가지고 유전자적으로 체내에 이렇게 체내 아니면 시스템에 이렇게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고 진화가 돼 있을 텐데 그걸 따라잡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그렇게 뭐 점술 같은 거 연습하고 카디오 운동 뭐 플라이오메트릭스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선수를 따라잡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기본기 같은 거를 다루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래서 백인 슈터 뭐 JJ 레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때 하다가 JJ 레딕이 지금 자리를 잘 잡은 슈터죠. 캐치앤 슈터로 유명한데 JJ 레딕의 예를 들게요. JJ 레딕이 듀크 대학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는 JJ 레딕 요즘에 캐치앤슛만 하잖아요. 근데 레딕이 고등학교 때는 조던 같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최고의 선수라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레딕이 막 풍차 덩크하고 드라이브에서 인요 페이스 덩크하고 그런 것만 하는데 듀크 대학교의 감독인 이제 마이크 조셰프스키가 이제 스카우터로서 이렇게 한번 왔는데 그거 보고서 이제 JJ 레딕이 엄청 열심히 드라이브에서 덩크하고 막 에어리버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JJ 레딕이 슈셰프스키가 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Don't ever think that you're gonna be able to do that in the NBA, much less college. 그런 거를 대학교나 NBA에서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슈터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캐치앤슈터 스크린 사이에 뛰어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했죠. NBA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 잡았고, 네, 그렇죠. NBA에서는 흑인 선수들 중에서도 뭐 얌전히 캐치앤슛만 하는 선수들도 뭐 이를테면 게리 페이튼 실제로 NBA에서 덩크하는 거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제이슨 키드도 뭐 가드니까 뭐 덩크하는 거 안 하죠. 대학교 때는 무조건 다 덩크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NBA에서는 그런 괴물들 중에 괴물들이 모여서 있는 데니까 피지컬에. 근데 그런 백인 선수들이 JJ 레딕처럼 슈셰프스키 같은 감독을 만나가지고 자기 그
성향을 바꾸지 않았다면은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이브에서 덩크하려는데 안 되고, 드라이브 한다고 공 뺏기고, 드라이브 하는데 제낄 수가 없고 제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미국 백인 선수들은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장점을 키우는 시간을 놓치고 이상하게 요즘 애매하게 진화해 버렸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제 2004년에 올림픽에 이제 개박살 났었잖아요. 이제 NBA 드림팀이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무조건 운동신경 좋은 선수만 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선수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돈치치나 요키치 같은 선수 보면은 뭐 무슨 어마어마한 운동신경 그런 거 없어요. 차분하게 피벗이나 풋웍이나 잽스텝, 페이크 같은 거 하고, 코비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훌륭한 선수였던 게 그렇죠. 운동신경이 있는데도 운동신경을 키우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점프슛을 더 확실하게 쏠 수 있을까, 그거에 맞춰서 근육을 키우고, 뭐 올라주원 같은 센터한테서 피벗 무브 같은 것도 배워서 가드 플레이 인용하고, 그런 노력이나 그런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젊은 백인 선수들이 그런 걸 못한 거죠. 무조건 everybody wanted to be like Mike, 다 조단처럼 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플레이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커리나 하든 같은 선수들이 나온 거잖아요. 유럽 선수를 보고, 하든은 지노빌리를 보고 많이 공부하고 롤 모델을 삼고 그걸 몸에 배웠대요. 하든은 충분히 피지컬이 되고 뭐 엘리웁도 하고 인유페이스 덩크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보면은 그런 건 거의 안 하잖아요. 뭐 살짝 플로터나 레이업 같은 거 비껴가지고 유로 스텝 밟고 드리블 엄청 하다가 스텝백 점퍼 같은 거, 그게 다 마누 지노빌리를 롤 모델을 삼아서 했다는 거죠. 다른 백인 선수들이 마누 지노빌리를 롤 모델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흑인 선수들, 하든 같은 선수들이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충분한 몇 세대를 거쳐가지고 DNA, 그 신체적인 압도적인 DNA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백인 선수들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갖췄어야 되는 그런 무기들을 장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갭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커리나 하든은 백인 농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레리 버드 같은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조던처럼 놀지 않잖아요. 커리나 하든이. 르브론은 좀 뭐 눈치 보면서 애매하게 뭐 잘 진화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르죠. 바꾸기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서 돈치치가 되게 대단하게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위태위태해요. 하든이나 커리가 아무리 잘해도 플레이오프 같은 때 어떻게 압박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다른 팀들도 돈치치를 상대할 때는 무조건 이제 돈치치가 수비하는 선수 위주로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왔거든요. 하든이 지금까지 두세 시즌 동안 뭐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도 트리플 더블 같은 걸 하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줘도 그래도 그 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잖아요. 플레이오프에는 정규 시즌보다 못한 능력을 보여주고, 샌앤토니가 그런 면에서 되게 앞선 거죠. 아르헨티나가 미국을 압도할 때 지노빌리는 샌앤토니오에서 미국 NBA에서는 유럽 선수들한테 실망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안 뽑고 드래프트도 좀 낮은 순위로 뽑혔는데, 되게 그런 선수들이 샌앤토니오에 많았어요. 보리스 디아오 느릿느릿하고 뚱뚱한데 결승에서 2014년 결승을 보면은 보리스 디아오 진짜 환상적이에요. 그 타이밍, 패스, 포스트에서 자리 잡아주고 트랜지션, 그 트랜지스터라게, 그러니까 미들맨 이렇게 패스 같은 거 다 해주고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상한 피벗 플레이나 포스트 플레이 같은 거죠. 무슨 누구를 넘어서 덩크하려고 그런 거 하진 않아요. 눈치껏 하고. 토니 파커도 빠르긴 빠른데 어디 들어가서 덩크하고 직립보행하고 그런 거 없어요. 눈치껏 피벗하고 스핀 무브하고 티어드롭이나 플로터 같은 거를 던지고 그러죠. 그리고 3점도 안 쐈어요. 토니 파커는 2점만 쐈어도 확실하게 돌기 위해서. 샌앤토니오에서 그렉 파포비치 감독이 3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지금은 이제 다들 3점만 너무 많이 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NBA에서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그 선이죠. 흑인 선수들이 너무 백인 농구를 하면서 양국 농구 같은 거에 너무 의존하면서 이 선수들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점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백인 선수들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그런 선수가 없었잖아요. 레리 버드 같은 선수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80년대, 70년대 이후로 3% 백인 선수가 있는 NBA. 내시 같은 선수가 잘했죠. 내시가 가드로서의 제 역할을 하면서 백투백 MVP를 탈만하고 그 팀이 웬만한 선수가 도 내시가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돈치치가 기대되는 거죠. 매브릭스의 오너인 마크 구반이라는 좀 괴짜 오너가 많이 또 신경을 써서 팀을 잘 꾸릴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포징기스가 우선 있고 이제 또 다른 어떤 텐덤이나 듀오나 트라이오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 우선 돈치치 자체로서는 재밌어요. 재밌고 훌륭한데 과연 이제 플레이오프가 가지고 얼마나 빛날 수 있고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이제 돈치치 같은 선수가 빛나는 거 보면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중후반까지 정말 샌앤토니오가 얼마나 대단한 팀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돈치치 샌앤토니오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샌앤토니오는 좀 빨리 얼드리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얼드리지는 이전에 포틀랜드에 있을 때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릴라드 위주로 간다고 삐져가지고 샌앤토니오 왔으면서 샌앤토니오에서 네가 다 하라고 맡겨주면은 어버버 쫄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중요할 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중요한 파이널스에서 집중하지 않고 무슨 경기 전에 무슨 객석에서 공 던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농구로 넘어와서 우리도 좀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그 김시래 같은 선수를 좀 그러니까 아니면 김시래 같은 선수 아니면은 저는 허훈 같은 선수가 되게 좀 좋은 팀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잘 컸으면 좋겠는데 김시래는 이제 참 오래 뛰고 있고 어시스트 같은 건 잘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김선영 선수가 아무래도 얼굴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이제 피지컬 능력을 가진 선수잖아요. 슬래시 같은 거 잘하고 뭐 187밖에 안 되는 키로 막 덩크까지 하고 용병들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플로트 같은 거 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안정적인 양동근 선수가 되게 좋은 예로 볼 수 있겠죠. 뭐랄까 그 허슬 수비 같은 거 하는 좀 탄탄한 선수였는데 뭔가 화려하진 않은데 유재학 감독 밑에서 너무 잘 자라서 지금도 탑 클래스 가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슈팅 능력, 그 미드레인지 그 풀업 점퍼나 3점 같은 거는 정말 국제 대회에서도 항상 뭔가 묻히다가 최근에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동근 선수 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양동근 선수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김선영 같은 피지컬 괴물들이 많이 좀 따라가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선수 개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 선수들이 좀 더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몰아주는 그런 자신감을 넣어주는 감독님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허재 감독은 선수 때는 그렇게 눈에서 항상 레이저를 쏘고 다니다가 이제 KCC를 관두고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너무 뭐랄까 갑작스럽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감독들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유도원 감독도 관심을 좀 많이 받을 만한 되게 많이 다른 감독님들도 벤치마킹 해야 될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로 팀을 다독이면서 이끄는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든지 좀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프로농구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